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오늘도 또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운동을 좀 다녀왔다가 그냥 오늘은 또 내일 일찍 일어날 일이 있어서 자려고 하다가 미국 시장을 보니까 강하게 출발했다가 약간 좀 꺾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개별 종목들의 하락들이 좀 커서 걱정이 되시는 밤이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몇 분들은 이 시간에도 아마 컴퓨터나 핸드폰을 보면서 종목들에 대한 걱정들을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좀 듭니다. 그 종목이나 시장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에 좀 시황 리뷰나 한컴 MDS 탐방 후기를 업로드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다시 뉴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장에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뉴스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를 두고 주린이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많은 뉴스를 사실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흐름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뷔페 가서 골고루 음식 많이 먹으면 좋죠. 영양가 있는 것들. 근데 이제 그걸 다 소화를 못하는, 소화력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뉴스들을 입력하다 보면 사실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어떻게 필터링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뉴스를 읽어내는 능력도 경험치가 좀 쌓이고 지식들이 좀 쌓여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 뉴스 같은 경우는 그 종목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을 때 그 뉴스를 그러니까 뉴스를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뉴스의 득과 실, 그러니까 5개 정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 이미 선반영된 뉴스인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냐면, 종목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휴젤인데 이 보톡스 관련 회사거든요. 괜찮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미 지금 휴젤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주가 별로 안 빠졌습니다. 이렇게 쭉 빠지는 날에도 이렇게 밑골이 달리고 올라오고, 오늘도 조금 상대적으로 안 빠지는데, 이미 모르시면 모르실 건데, 이미 아는 사람들은 휴젤이 곧 중국의 보톡스 시장에 진출을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상반기쯤에 중국 시장에 이미 모든 부분들 승인됐고 이제 진출을 할 건데,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일정이 좀 늦어져서 미뤄지고 있다. 그래서 휴젤 같은 경우가 중국의 보톡스 시장 진출이라는 뉴스가 어느 순간 들어가면, 와, 이거 대박, 그때 따라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사실 선수들은 그 뉴스가 나오면 팔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보톡스 중국에 진출 나오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팔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미 시장에 다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 레고캠 바이오도, 이게 지금 레고캠 바이오가 바이오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라이센스 아웃을 6, 7번 정도,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6, 7건 정도를 했고, 지금까지 라이센스 아웃을 한 금액만 해도 한 1조 2, 3천억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사실 바이오 종목 중에 좀 저평가된 주식인데 좀 빠집니다. 이거 사실 최근에도 이거 하반기에 에로 한두 건 진행한다는 IR을 이미 많이 했고, 여의도에는 하반기에도 한두 건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이렇게 7만 1,000원 정도까지 올랐을 때, 지난번에 이게 지금 6만 4천원, 6만 8천원 정도 가격대 기관 투자자들이 한 800억 정도 블록딜로 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레고캠 바이오의 기술력, 향후 에로의 기대감들을 기관들이 강하게 느끼고 굉장히 높은 가격에 블록딜 들어갔다가 지금도 지금 차익 실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블록딜을 시행하자마자 주가가 그때 빠져가지고 블록딜 한 가격 위로 안 올라왔어요. 근데 어쨌든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서나 이미 이 종목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이게 언젠가는 올해든 늦어지더라도 내년 초든 에러가 한두 건 정도 규모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게 라이센스 아웃 터졌다 하면 와 대박 하고, 바이오는 라이센스 아웃 터지면 대박이니까 이 들어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그 규모가 지금 시장 기대치가 800억짜리, 1500억짜리 이런 정도라면 4천억짜리 터졌다 하면 따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무작정 에러 터졌다고 그때 따라 먼저 발견했다고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시장의 어떤 참여자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식을 사는 순간 그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같은 편에 서서 주가를 오르기를 바라는 같은 편에 서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누가 어떻게 어떤 가격에 또 수익을 실현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 이게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주식이 제로섬 게임인 측면이 있으니까요. 근데 일단 시장 참여자들이 나보다 훨씬 더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뉴스, 새로운 소식 마냥 듣고 그 종목들을 건드린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 뉴스가 이게 그 섹터와 연결되느냐예요. 예를 들면 이게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요. 맞나? 물 들어올 때 노저라? 그러니까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캠트로닉스 얘기할까? 잠깐만요. 어떤 거 얘기해볼까? 팅크웨어 얘기 좀 해보죠. 제가 했던 거니까. 그 팅크웨어가 지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큰 계약건은 아닌데 중국 쪽으로 해서 그 지도 플랫폼 그 관련해서 중국의 회사들의 제안한 것들과 관련돼서 진행된 거 그런 것들이 기사로 나올 수 있다 없다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 규모는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이미 사실 내부적으로는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완성차 업체에서 그걸 또 컴플라이언스 승인을 해주니만이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게 평상시에 이 팅크도 어느 정도 그 IR에 되게 적극적인 회사는 아니에요. 좀 보수적인 회사인데 평소에 그런 것 뉴스들은 내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자율주행 관련주들 하면서 이제 시장이 째려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내일 중으로 자율주행 완성차 플랫폼 머스크 형님이 또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물 들어올 때인데 그럴 때 시장이 좀 주목을 받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 임직원들이 주가 관리한다고 좀 장내에서 5천 주식이라도 좀 사주든지 적금 같은 거 깨고, 그러니까 이 시장이 그 타이밍 그 종목이 어떤 뉴스가 나올 때 그 뉴스 자체는 별로 아닌데 시장의 어떤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섹터가 좀 관심을 받을 때 그 개별 종목의 뉴스가 좀 좋은 것들이 좀 나와주면 좋거든요. 아무래도 그 뉴스 자체는 별 큰 뉴스가 아니라도 시선이 되게 가잖아요. 반면 짜증나는 경우들도 있죠. 예전에 경인여인 같은 경우에 보유하신 분들 알 겁니다. 보유 안 하신 분들 너무 복잡하게 설명 안 할까요? 수시로 주식 서투크 옵션 행사에서 대표이사 임직원들 주식 매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예전에 아시죠? 그냥 그런 것들이 계속, 물론 그게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알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든요. 워터 레지스트 일본에 수출 규제 수혜주 하면서 시장은 계속 잔치 분위기인데 계속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당시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오늘 볼까요? 에스폴리텍 이거 지금 수능에 가름막 설치한다는 거 엄청 큰 뉴스죠. 생각해보세요. 수능 이게 원래 연말만 되면 수능 관련주라고 해서 젓가락이니 엿가락이니 다 올라가요. 근데 이런 에스폴리텍이 수능에 가름막 설치한다고, 투명 가름막 설치한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들,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특히는 그래요. 지금 글로벌 미국이나 유럽은 코로나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국내 분위기는 어떠냐면 지금 시젠을 제외하고는요. 시젠은 그래도 그나마 잘 버티고 후발 랩지노믹스 이런 것들 진단 키트 관련주거든요. EDGC 진단 키트 주들이 완전 죽어버려서 실적이 나오는 주식인데요. 하물며 이것도 볼까요? 오늘 한글과 컴퓨터는 미국에서 500만 장 마스크 팔렸다, 미국의 대선에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마스크라고는 뉴스가 떴는데도 주말에 오늘 5%나 밀려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리고 나서 시장이
마치 이제 아까 장중 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크릿컬 장세,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저조했던 호텔 신라라든지 최근에 항공주 이런 아시아나 항공 흐름들이 이런 마치 이제 경제 내수가 다시 코로나가 안정되고 살아날 거라는 분위기를 흐름을 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고 하더라도 저도 오늘 독감을 맞고 왔습니다만은 지금 환절기도 굉장히 심하고 독감 환자가 늘 수밖에 없는 분위기, 그 다음에 이 1단계로 완화된 속에서 지금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왜냐면 1단계 완화되고 나서 출퇴근길에 차도 엄청 막히고 지하철 사람도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가을 겨울로 가면서 확진자가 충분히 늘 수 있는 상황이고 다시 2단계 뭐 2.5단계로 갈 수 없으리라는 법이 절대 없는 상황인데 그 분위기가 어쨌든 있는 거예요. 에스폴리텍 같은 경우에 오늘 그런 수능 가림막이 설치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뭐 윗골이 달리고 빠졌지만 오늘 뭐 오르는 주식 따라가지는 말라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주식은 지금 올해 실적이 시총 1220억에 올해 200억 이상 해요. 그럼 퍼가 몇이에요 지금? 200억 하면 퍼가 6입니까? 이게 퍼가 10이 안 되잖아요. 6? 그러니까 이게 실적주이고 3, 4분기로 가면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구조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밀리면 담아볼만 하죠. 실적주, 코로나 확산에 대한 리스크 해지용으로. 어쨌든 지금 시장은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이 안 먹힌다. 그 특징을 알고 저기 뉴스가 나왔는데 왜 안 오르지요? 라는 부분들에서 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셔야 되는 거죠. 미넨지, 바이오 11, 삼성 바이오로직스 면역 항암제 개발 협력. 야, 이거 아침에 뉴스 엄청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바이옴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거 앞으로 같이 협업하고 이것을 이제 개발하게 됐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이거 기본적인 그 서류 검사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그만큼 바이오 11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전임상 들어간다고도 했고 미넨지라는 회사 안 그래도 좋은 회사인데 바이오 11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공개된 건데도 불구하고 밀렸거든요. 왜 밀렸냐 하면 바이오 섹터가 지금 재미가 없거든요. 헬릭스 미스처럼 이거 완전 뭐 한때는 30만원 갔던 주식 아닙니까? 시총 4조 5조까지 갔던 그런 회사거든요. 이게 지금 분할하고 뭐 유중해서 20만원이 최고점이 30만원 넘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주식이 오늘 막 하한가 가요. 이게 지금 뭐 부작용도 없고 국내 최고 바이오 신약 탑픽 종목들이 이렇게 지금 하한가를 가는 와중에 이런 아직 바이오 신생 기업들이 뭐 이제 바이오로직스랑 협력했다 이런 게 지금 시장에 약발이 안 먹히는 거죠. 바이오 섹터에. 좋게 봅니다. 근데 저는 다시 흐름은 항상 바뀌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고, 사실 관련해서 후속 보도가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뉴스가 거기에서 끝나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 한번 볼까요?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10월 14일 아이폰 12가 출시했다 이러면 막 아이폰 관련주 뜨잖아요. 출시했다 다음 뭐예요? 그럼 뭐 잘 팔린다 이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폴더블도 그래요. 그러니까 출시라는 것이 가장 일단 핫한 정점이에요. 일단 그게 지금 사실 아이폰이든 스마트폰이 출시하고 막 대박으로 팔릴 수 있는 흐름들은 좀 아니에요. 아무리 좀 싸게 나와도. 그래서 폴더블 폰 관련주들도 6월에 이제 뭐 출시했다, 뭐 공개하고 스펙 공개하고 그때 이미 약간 불꽃쇼스 끝나더라고요. 아이폰 관련주들의 흐름도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뉴스가 그와 관련된 부분에 좀 정점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지금 그린 뉴딜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달 전만 해도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뭐 그린 뉴딜을 뭐 국민주 앞으로 뭐 지금 부동산은 정부가 계속 규제하지만 증시 쪽에서는 뭐 거의 그린 뉴딜 관련 펀드들은 뭐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엄청 뉴스를 갖다 때릴 때가 좀 정점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은 이게 지금 과연 이 흐름이, 이 분위기가, 이 축제가 이어갈까? 그 분위기 축제가 달아올 때는 이 밤이 진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가 막 나오는데 결국은 해가 또
뜨고 아침이 오고 새벽이 밝거든요. 진짜 그 순간에는 진짜 이 밤을 모두 저도 뭐 며칠 전에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지금 관련해서 이게 후속보다 그때 냉정을 좀 찾아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항상 쉽지는 않은데 그때 냉정을 찾고 과연 지금이 어떤 때인가, 지금보다 내일이 과연 이 좋은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까, 지금 오늘 한 이 상황이, 오늘 이 뉴스가 내일로 가는 징검다리일까 아니면 헛다리일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항상 말씀드린 거예요. 뉴스가 이런 거예요. 뉴스가 뭐 이게 나왔을 때보다는 기다리는 게 묘미예요. 뉴스는 그냥 누가 막 그래요. 뉴스 왜 안 나오지? 뉴스 왜 안 나오지? 뭐 어떤 종목을 지금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아무게 예를 들게요. 어쨌든 뭐 이게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묻게. 뉴스 왜 안 나오지? 뉴스 왜 안 나오지? 그게 아니라 저는 뭐 앞으로 그 어떤 회사들 기대할 만한 뉴스가 나올 만한 것들을 이제 그 개별 종목을 공부하다 보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주가의 출발선을 많이 높여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기다리던 뉴스가 나왔을 때는 한 1-20%라도 그 트레이딩으로 일단 수익을 실현하는 상황도 많아요. 그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으면. 왜냐하면 다 기다리던 뉴스인데요. 아까 네 번째가 똑같잖아요.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당장 내일 모레 또 그 후속 보다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 어떤 임팩트가 강한 뉴스가 나오고 이틀 지나보면 그 뉴스 나왔을 땐 약간 그래, 와 역시 이 주식 끝까지 갖고 가야 돼, 대박이야, 이건 좀 포트 더 늘릴까, 이러다가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또 아침 먹고 자다 일어나서 또 화장실 갔다가 일어나서 또 눈 뜨고 또 일어나서 한 2-3일 지나면 또 마음이 또 확 떨어져요. 또 이게 또 빠지면 잘했나, 엊그저께 그 뉴스 나올 때만 해도 뭐 마음에 불꽃이 튀기던 게 금방이요. 양은 냄비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뉴스라는 것이 과연 정말 새로운 건지 안 새로운 건지, 이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종목과 섹터와 시장의 흐름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과연 이 뉴스가 내가 이 주식을 장투를 하지만 이 뉴스에 사야 되는지, 그러니까 비중을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지, 뭐 몰빵을 해야 되는지, 다 팔아야 되는지를, 어쨌든 뉴스라는 것이 기준점, 뉴스라는 것이 어떤 그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후속적으로 또 한 개 더 해볼까요?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나온 뉴스들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다시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죠. 조이맥스 300억 유상증자 성공해. 이게 10월 13일에 나온 뉴스예요. 조이맥스 10월 13일날 보죠. 여기 차트상 이날이에요. 이날 급락했죠. 이날 10월 13일날. 유상증자, 이건 뭐 안 망한다, 망하진, 유상증자 성공했다, 이게 뭐 큰 호재는 아닙니다만은, 물론 이 회사가 지금 잘 모릅니다. 당장 망할 정도의 상황에서 자금이 300억이나 확보됐다고 하면 이 스타워즈라는 이제 게임을 앞으로 만들고 마케팅하고 하는데 이 돈이 뭐 쓰이는 목적인 것 같은데, 이 뉴스로 봤을 때는 이 스타워즈를 한번 봐봐야죠. 이거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이 봐야 돼요. 이 게임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보면 이거 딱 해보면 베타 버전 돌 때부터 딱 게임 해보고 이거는 될지 안 될지 알더라고요. 한굴코마 화장품 매출 회복에 3Q 수익성 개선 한번 볼까요? 한굴코마 화장품주들이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11월 11일 광군제가 와요.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이 있고요. 저는 관심을 좀, 일단 전반적인 섹터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런 뉴스가 이제 13일날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 10월 13일 요날 13일 딱 뉴스 나오고 쭉쭉 빠졌죠. 그리고 이 뉴스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 기관 수급들도 한번 챙겨봐야 돼요. 이렇게 뉴스에 13일날 나왔는데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좀 어떻지? 왜냐면 이런 거는 섹터 플레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화장품은. 그리고 한국콜마가 섹터 대표적인 종목이고, 외국인 기관들이 좀 움직임이 같이 좀 들어와야 돼요.
이런 주식들은 좀 그래요. 그래서 같이 보실 수 있고, 이거 포스코 인터내셔널 베트남 공약 뭐 10만 대 부품 공급 이런 거거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거 뭐 하는 종목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일반 그 개인 투자자들. 결국 이런 주식들은 그 기관들이 외국인이나 기관의 섹터 플레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아까 13일, 14일 날 뉴스가 나왔죠. 이때 뉴스 나온 거예요. 그냥 딱 이렇게 자리는 좋잖아요. 뭐 더 빠지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보세요. 13일, 14일부터 연기금이 빡빡 들어오죠. 이런 흐름들 그 연기금 들어오면서 이 최근에 지금 우리 증시 하락시킨 게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딴 거는 뭐가 지금 불안한지 다 팔고 있는데 이런 주식은 막 지금 오늘도 한 5만 주 샀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 흐름이 잡히는 거예요. 이 연기금들 보고. 그냥 이건 진짜 뭐 하는지 몰라도 그냥 포스코네 그냥 이 수급이나 차트 보고도 들어가면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건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보시면 막 에이블 CNC 그 화장품 중 이제 화장품에 대한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하여튼 강군제 관련 연말 소비주 관련해서 분위기가 좀 잡힐 땐 됐어요. LG이노텍 최근에 아이폰 모멘텀으로 이게 뉴스들 많이 때리면서 좋더라고요. CJENM 이런 것들도 한번 볼까요? 차트. CJ. 그러니까요. 뭐 하반기에 이런 것들 지금 하반기 광고판 계속 목표가, 그러니까 CJENM, 뭐 J 콘텐트리 이런 미디어 관련 주식들이 하반기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약간 내수주 쪽으로 시장의 포커스가 오니까 그 관련 섹터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이 지금 아이덴티에 이 그 정보를 갖고 있다가 이럴 때 한번 기사들을 내볼만 하죠. 호텔신라 이런 내수주들 지금 이런 뉴스들이 조금 지난주부터 슬슬 불기 시작하죠. 전반적으로 이제 그 빅히터 같은 성장주들이 좀 꺾이면서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 그런 그동안 뭐 호텔신라 화장품 이런 섹터를 커버하는 기자, 그 다음에 이런 쪽에 관련된 전문가, 이런 쪽에 관련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때가 약간 우리 쪽으로 시선이 들어오나 아니면 우리 쪽으로 시선을 좀 돌릴까 해서 기사의 양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연습 문제까지 좀 풀었고요. 12시가 다 됐습니다. 이거 바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상 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